네, 가장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분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라이징 잡의 주인공은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 향기가 나는 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윤승현 바리스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영향 때문인지 네. 남성 바리스타 하면 굉장히 꽃미남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정말 잘생기시고 예, 되게 느낌이 귀엽게 너무 생기시고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리스타가 되신 계기부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 7년째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커피, 예전부터 그냥 어렸을 적부터 커피에 대한 관심은 좀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좀 즐겨 마시게 됐었어요. 예. 그러면서 커피 그리고 바리스타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바리스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정말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가 정말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수백여 가지나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바리스타님이 보시기에 저와 태진 씨는 어떤 커피와 좀 비슷할까요? 태진 씨는 예. 약간 카푸치노 같은 남자입니다. 카푸치노. 네,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커피에 대한 분명함을 갖고 있는. 네. 인생에 거품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죠?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서희예요, 서희. 네. 죄송해요. 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달콤한. 좋네요. 네, 너무 기분 좋다. 네, 기분이 너무 좋은데 달콤한 느낌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왜 커피 정말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커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 쪽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에티오피아. 네.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약간 독특한 향을 갖고 있는 커피고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자기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커피예요. 향이 굉장히 달콤한 커피고요. 네. 그렇군요.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나저나 또 커피에 매력이 흠뻑 빠지셔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데 바리스타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단지 커피만을 제조해서 서비스하는 직업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이용하잖아요. 그 카페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음료 같은 거를 연구하고 제조해서 손님들 기분도 좋게 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로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직업이다. 왠지 커피와 함께 있다 보면 기분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내에 정말 바리스타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요. 몇 분이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프랜차이즈하고 개인 카페를 합해서요. 네. 한 3만 점포 정도가 되는데요. 와, 네, 많다. 한 두세 명 정도만 이 점포하고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약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네, 10만 명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네요. 네. 여성 바리스타가 더 많나요? 네, 지금 여성 바리스타가 훨씬 더 많고요. 남자보다는 여성 바리스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바리스타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도 서비스 마인드고요. 네. 두 번째도 서비스 마인드예요. 네.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네, 자격 요건. 네. 자격 네. 요건. 네. 자기에 대한 이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정. 좋아하는 거에 대한 열정. 네.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가능할까요? 교육기관이 있나요? 네. 네네, 교육기관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라면 바리스타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이 교육기관에서 커피 음료 제조,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서비스, 아하. 네, 그다음에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돼요. 좋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바리스타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바리스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업이죠? 예전에 고종 황제가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라면 바리스타가 있었겠죠. 영화에서 봤어요. 네네네, 갑이란 맞아요. 영화였는데, 네. 근데 이제 바리스타라는 이름이 이제 도입되게 된 시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커피는 그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지만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이제 막 태동해서 또 이제 막 정착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7년 정도 이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7년 동안 언제가 가장 뿌듯하고 또 기억에 남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생두에서부터 네, 음료로 만들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상품화시켜서 고객한테 내보냈을 때 네. 그 많은 고객들이 좀 즐겨줄 때 가장 뿌듯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리스타 양성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강의도 하세요? 네, 강의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배우고 진로 상담을 하고 예. 해서 이제 바리스타의 길을 갔을 때 그다음에 혼자 자립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뿌듯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반대로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가요? 우선 바리스타라는 거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요. 네. 근데 이제 카페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자기 카페에 몰렸을 때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고객이 이제 정성껏 만든 커피를 이거 너무 쓴 거 아니에요? 다시 해주세요. 이럴 때 은근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기보다는 예. 좀 이렇게 내가 모자란가? 어. 이 고객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앞으로 더 맞춰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더 좋고요. 네.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다양한 노하우들을 쌓으시면서 지금 계속 경력을 쌓고 계신 건데 그 바리스타로 살면서 얻은 업무의 노하우가 있다면 요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켜야 된대. 음. 많은 사람을 경험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고객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눈치가 같아요. 빨라지는구나. 네. 아.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요 이 많은 커피들 사이에서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좋은 커피는 갓 볶은 신선한 커피를 드셔야 돼요. 네. 그 커피를 이용해서 이제 우유라든가 단 시럽이라든가 이런 걸 드셔서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근데 이제 맛있는 커피를 고르려면 네, 일단 재료부터 좋아야 돼요. 재료. 네, 스페셜티라고 하는 그 커피들과 COE라는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그 좋은 양질의 커피들이 있어요. 네. 그 커피들로 볶아서 판매하는 전문점이나 뭐 요즘에 인터넷 검색 엔진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그런 커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커피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 커피예요. 그렇군요. 기본부터 잘 되어 있는 그런 커피들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커피를 사랑하고 또 커피를 좋아하는 마음이 저희에게까지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나 보상을 받으시는지 보수를 보수.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도 네네. 좀 궁금한데 예.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우선은 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바리스타의 경우는 특히 더요. 네, 장사가 잘 되고 좀 자그마한 점포일 경우에는요. 월 한 80 정도 예. 네,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사가 좀 잘 되고 가게가 큰 경우는 한 400에서 500 정도까지도 받는 직업이에요. 네. 근데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150에서 한 250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정도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게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또 경력에 따라서 다른 보수를 받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도 이제 첫째도 서비스, 둘째도 서비스라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외에도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당연히 충실히 기본이고.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가장 예. 중요한가 봐요. 네.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열정이 일단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겸손? 네. 좀 겸손해야 되죠. 그러면서 좀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덕목들이 갖춰진 분들이 바리스타를 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요즘 정말 많은 커피 전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나 바리스타나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바리스타를 꿈꾸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네, 마지막 네, 조언 네. 한 말씀. 네, 조언. 네. 우선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직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어 보이거나 되게 우아한 직업은 아닙니다. 어허. 네, 굉장히 많이 서비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예.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승현 바리스타님 최종 목표가 마지막으로 뭔지 최종 한번 목표요? 네, 여쭤볼까요? 우선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버는 게 가장 그쵸. 최종 목표고요. 나중에는 커피 문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뭐 뮤지컬이라든지, 네,
커피를 통한 커피를 매개로 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리스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목표가 반드시 성공해서 멋진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